101번입니다. 천장면에 많은 구멍을 뚫어가지고요. 하면 개방형이 있고 하면 확산형 등기구를 매입하는 거. 작은 구멍을 뚫어서 쓰는 방법을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다운라이트 방식이라고 했고요. 그렇죠? 천장 매입 방식 중에. 두 번째는요. 천장면을 이용하는 거야. 확산 투과제인 아크릴판을 붙이고 이걸 뭐라 그랬어요? 천장 내부에 광원을 쓴다. 뭐예요? 광천장 조명이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천장면을 사각이나 이런 형태로 오려냈다. 천장면을 오려냈다. 뭐예요? 포퍼 조명이죠. 벽면은 그죠? 분위기 조명이라고 딱 나오죠. 이거 밸런스 조명이네요. 천장과 경계면에 천장과 벽의 경계를 뭐라 했어요? 코너 조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그래서 요렇게 5가지 그죠? 이 건축가 조명 방식은요. 언제든지 시험에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다 외우는 것보다는 키워드를 보는 게 빠릅니다. 꼭 기억하세요. 102번입니다. 폭연성 분진이 있는 위험 장소에 금속관은 뭐 쓴다 그랬어요? 박광전선관을 써야 된다. 이때 나사는 뭐예요? 5턱 이상 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런 거 그죠? 꼭 확인하세요. 몇 턱 이상이냐? 5턱 이상이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그죠? 박광전선관은 방폭형 배관에 쓴다고 말씀 많이 드렸습니다. 103번이에요. 금속 덕트 및 버스 덕트의 시설 시에 취급자 이해자가 출입할 수 없도록 설비한 장소에서 수직으로 설치를 한다. 보통은 3m였지만 수직으로 설치하면 몇 메타? 6m예요. 금속 덕트 6m, 취급자 이해자가 출입 못하고 수직으로 설치한다. 6m. 시험 문제 엄청 많이 나왔던 내용입니다. 104번이에요. 피레 시스템에서 레벨 4, 레벨 1, 2, 3, 4인데 레벨 4는 몇 미터예요? 인하도선 간격 20m죠. 그래서 피레 시스템 이거는 사실 여러분들 그 예상 문제도 다 있기 때문에 그죠? 관련도 책 뒤에 예상 문제 있죠. 거기 다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하다. 105번입니다. 표준철탑에서 가공전선을 말단해서 전력선에 가공전선을 잡아매는 걸 쓴다. 표준형 철탑이니까 뭐예요? 직선 철탑이 있었고요. 각도 철탑이 있었고요. 일류 철탑이 있고 내장 철탑이 있고 보강형 철탑이 있었는데 이 중에 전설로 말단 즉 잡아 당기고 있어야 되는데 뭐라 했어요? 일류 개소라 그랬죠. 그래서 일류 철탑이 정답이 됩니다. 시험 문제 일류 철탑이 나온 게 거의 없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지금까지. 그래서 일류 철탑 반드시 기억해 두시고요. 106번입니다. 전주의 지선과 지하에 매설되는 지선 근과 연결용으로 사용되는 거. 자, 이제 전주를 이렇게 그리면요. 전주에다가 지선을 이렇게 매서 요걸 지선 근가라고 그랬죠. 중간에 뭐예요? 지선 애자가 있을 거고요. 요거를 지선 밴드라고 불렀는데 그렇죠? 중간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쓰는 얘를 뭐라 그랬어요? 지선 로드라 그랬죠? 지표상 3cm, 최대 60cm까지 할 수 있다. 요 얘기 했던 거예요. 그래서 요런 그림이었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요. 그림으로 주면 잘 맞추는데요. 말로 쓰라면 잘 못 맞히는 경우가 많아요. 자, 107번입니다. 전기 배선용 심벌이에요. 자, 1번은 뭐냐면 1번은 조광기네요. 빛을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조광기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스위치는 15A의 경우에는 반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15A 조광기 이렇게 정확하게 써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두 번째는 뭐야? 셀렉터 스위치고요. 세 번째는요. 요거 누전 경보기였죠? 심벌 이 조심하시라 했어요. 네 번째는 뭐야? 분전만. 다섯 번째는 뭐예요? 이렇게 그려보면 뭐야? 소형 변압기죠. 그래서 소형 변압기다. 벨 변압기, 뭐 리모컨 변압기 이런 거 할 때 쓰는 그죠? 소형 변압기죠. 자, 그래서 심벌이 잘 나옵니다. 공사기사는 의외로. 자, 여기도 이제 그림교의 명칭을 정했어요. 누전 경보기 금방 했고요. 얘는 뭐예요? 환풍기, 팬이다 이거죠. 환풍기,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환풍기라고 답을 하지 않고 규정상에는 뭐라고 돼 있어요? 환기용 팬이다라고 돼 있어요. 이거 많이 틀렸다고 환풍기라고 적어가지고. TS는 뭐예요? 타임 스위치. 심야 전력 같은 거 할 때 많이 썼던 타임 스위치입니다. 잘 기억하시고요.
1번은 뭐예요? 누적 경북이에요. 또 왜 안 해주지 그러면 안 돼. 금방 했기 때문에. 109번입니다. OC예요. OC 뭐예요? 오개용이죠. 앞에 오자 붙으면 오개용. C는 가교 폴리에틸렌 절연전선입니다. ACSR은 뭐예요? 강심 알루미늄 연선이죠.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오개용 전선이었던 거고요. 얘는 강심 알루미늄 연선은 뭐라 했어요? 나선이라고 했습니다. 나전선. 자, 이런 거는 뭐 반드시 확인해야 되겠죠? 110번입니다. 저하복내 직류 전기 설비에서 양도체 플러스 쪽을 접지하는 경우는 뭐 때문에 그런다 그랬어요? 감전 보호고요. 마이너스 도체를 접지하는 경우는 뭐예요? 부식이죠. 전기 부식을 방지하기 위해서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플러스는 감전, 마이너스는 전식 방지예요. 전기적인 부식 방지하자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단답으로 나오면 잘 많이 틀려요. 111번입니다. 애자련의 개수의 결정은 뭐에 대해서 뭐를 일으키지 않도록 이상전압이 내습하면 섬락을 일으키지 않도록 불꽃이 튀지 않도록 하는 게 기준인데 애자의 상하 금구 사이에 전압이 인가하고 전압을 점점 높여가면 공기를 통해서 아크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때 전압, 아크가 발생했다. 불꽃이 튄다. 무슨 전압이라 했어요? 섬락 전압. 물 뿌리면 주수 섬락. 맑은 날씨에는 건조 섬락. 뭐 이런 얘기 쭉 했어요. 전선로 축에 붙여서 전선에 대한 전전 용량을 늘리고 선로에 그죠? 섬락 시 애자가 파괴돼서 막는 데 사용하는 거를 뭐라 한다? 소호환, 소호각 뭐 쓰시면 되고요. 아킹혼, 그죠? 아킹 여기 환이 링이죠. 각이 혼이에요. 또 초호환, 초호각 다 됩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다 쓰시는 게 좋아요. 예. 소호환, 소호각 이 두 가지 쓰시는 게 맞죠. 그래서 두 가지 쓰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112번이에요. 전기설비에 있어서 직접 접촉에 의한 감전. 직접 접촉은 뭐예요? 정상적인 상태에서 충전부에 감전이 되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었는데 내가 전기가 흐르는 데 다 버린 거야. 이걸 막기 위한 거, 그죠? 그래서 몇 가지라는 거예요. 충전부를 전기가 통하고 있는 데를 전원해버려라. 그렇죠? 두 번째는 격벽이나 외화물 시설을 해가지고 사용 못 들어간다. 그럼 또 사람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 장애물을 시설하는 거예요. 직접 그 충전부에 안 닿게 하기 위한 방식이에요. 그 다음에 손에 접근 한계 외측. 즉 손을 뻗어서 내가 달 수 있는데 그 바깥에다가 충전부가 있어야 된다 이거죠. 마지막으로는요. 항상 있다 그랬죠. 누전 차단기를 통한 그죠? 누전 차단기를 통해서 보호를 하겠다. 그래서 총 5가지 사항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새 KEC로 바꾼 목적이 뭐예요? 감전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감전에 대한 거. 113번입니다. 배전시공 공사관리 계획서에서 공정계획은 지정된 기간 내 공사를 안전하고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면밀하게 공정을 했어야 되는데 공정계획이에요. 공정계획을 할 때 들어갈 때 한 5가지 정도의 주요 사항에 대해서 얘기해라. 그래서 시공 순서가 우선 중요해요. 뭐에 대해서? 현장 여건에 따라서 시공 순서가 어떤 순서냐라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 다음에 작업 계획이 그 다음에 중요해요. 공사별 작업 계획하고 그 다음에 구간별 작업 계획인데 여기는 뭐 더 안 써도 되지만 여기에 뭐 심야 때 할 거냐 주간에 작업할 거냐 뭐 등등등 이런 내용도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공정별 투입 인원수예요. 공정별 투입 인원수가 얼마나 들어갈 거냐. 그 다음에 공정별 자재에 대한 거예요. 그죠? 자재를 어떻게 출고하고 운반해 올 거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장비나 기계의 어떤 수량, 그렇죠? 준비도 해야 되고요. 사용법 같은 것도 다 계획서 안에 들어있어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 5가지입니다. 이런 문제가 제일 어려워요,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단답책에다가 어떻게 해놨어요?
주요 부분에는 색깔을 달리 해놨습니다. 그거 잘 보시고 하시면 돼요. 114번입니다. 요구하는 접지의 목적과 접지장을 얻기 위해서는 대지의 구조에 따라 경제적인 신뢰성 있는 접지공법을 채택하는데, 접지공법을 대별하면 봉상접지하고 망상접지, 건축구조체 접지가 있는데, 봉상접지에 대해서 얘기하래요. 봉상접지는 봉 타입으로 쓴다는 거예요. 접지봉. 접지봉으로 쓰는 이런 봉상접지에는 두 가지가 있죠. 심타공법이 있고요. 병렬접지가 있어요. 그렇죠? 병렬접지공법이 있어요. 심타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때려박는 거야. 접지봉을 지표면에서 때려박는다는 건 뭐예요? 타입한다 그래요. 타입. 그렇죠? 그래서 접지봉을 직렬로 씁니다. 이건 왜냐? 동결 때문에 그런 거죠. 두 번째는요, 각각의 독립된 접지봉을 병렬로 연결하는 공법을 쓰기도 해요. 그렇죠? 이거는 왜 그런다 그랬어요? 접지 저항을 줄이자는 거죠. 얘는 뭐예요? 접지가 깊이 묻지 않으면 그죠? 우리가 항상 얘기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야? 보폭 전압이라든지 또는 무엇입니까? 동결 때문에 얼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심타공법, 직렬로 쓰는 공법과 병렬로 쓰는 공법을 혼합했는데 이걸 뭐란다? 봉상접지공법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잘 확인해 두셔야 되겠죠, 그죠? 감전이 위험이 있는 전기시설의 부위는 전기의 가압 상태, 즉 활선 표시 장치를 해야 되는데, 활선 표시 장치 어디다 하느냐 이렇게 물었어요. 세 가지, 그죠? 수전점에, 그렇죠? 수전점에 개폐기, 수전점 개폐기의 전원 측하고, 그죠? 뭐야? 부하 측의 각 상에다가 다 한다. 두 번째는 뭐야? 수전점이 아니라 이제 나눠지는 분기회로 개폐기에 전원 측하고 수전점, 그죠? 부하 측 각 상에다 한다. 세 번째는 뭐야? 변압기죠. 전원 측, 부하 측 각 상에 다 한다. 요거 세 가지. 그래서 어디다 활선 표시해야 되냐? 이것도 시험 문제 무지막지하게 많이 나왔죠? 그렇죠? 한 5번 이상 나왔던 문제죠. 116번입니다. 조명 설비 조도는 시간이 경과하면 광속이 떨어지고요. 램프나 이런 것들이 오염되고 실내 반사율 저하로 조도가 감소하는데, 조도의 감소를 감안해서 보정계수를 쓰는데, 보정계수가 뭐예요? 바로 빛이 줄어드는 감광 보상률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감광 보상률이에요. 얘들은 유지율의 역수예요. 이게 감광 보상률이죠. 꼭 기억하세요. 이런 문제를 볼 때 여러분들 감광보상률 하고 답을 외우는 것도 좋지만, 중요한 거는 반대로 감광보상률에 대해서 쓰라고 나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잊지 마세요. 107번입니다. 자동화재 텀지 설비 중에요, 15m가 넘고 20m 미만이에요. 아파트로 치면 한 6층 높이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데 쓰는 거죠. 그래서 이건 꼭 기억하세요. 이온화식 1종. 요새는 소방 설비가 거의 안 나옵니다. 하지만 나왔던 거는 좀 기억하세요. 그 다음에 불꽃 감지기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연기 복합형. 그 감지기 다 외울 건 아니고요. 15m 이상, 20m 미만은 좀 외워두시는 게 좋아요. 118번입니다. 재료비가 60, 노무비가 20, 복리후생이 1.5일 때 복리후생 비율이에요. 우리가 복리후생비는 항상 어떻게 하냐? 재료비에다가 노무비를 계산을 하고요. 그 다음에 복리후생에 대한 부분을 계산을 해줘요. 복리후생비, 거기다 곱하기 100 하시면 퍼센트로 나오죠. 그럼 여기서는요, 재료비가 60이고 노무비가 20이고 얘는 1.5니까요. 곱하기 100 하니까 전체 공사에서 복리후생비는 한 1.88% 정도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기억하시고요. 이런 문제야말로 한번 풀어보면 절대 안 잊어먹는 문제예요. 그죠?
송전 방식에는 교류 송전과 직류 송전이 있는데 직류 송전 방식의 장점. 자, 직류 송전이에요. 장점이 너무 많죠. 첫째는 뭐냐면 교류 방식에 비해서 뭐예요? 절연 계획을 맞출 수 있어요. 절연 계급을 낮춘다 이거죠. 절연 계급이 낮다는 거예요. 교류 방식에 대해서 절연 계급이 얼마예요? 루트 2분의 1이니까 한 70% 정도만 하면 된다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위상각이라든지 그렇죠? 위상각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이 아예 존재하지 않아요. 위상각이 없다고 하는 거는 결론적으로 뭐예요? 그죠? 무효전력에 기인한 손실이 없다는 거예요. 전부 유효전력이라는 거죠. 무조건.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항상 역률이 1이 되고요. 뭐 위상각이 없다는 건 결론적으로 뭐예요? 뭐 리액턴스 같은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되고 그러니까 송전 효율도 높아요. 자, 그 다음에 리액턴스가 없기 때문에 뭐예요? 안정도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방식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있죠. 케이블 송전 같은 것들을 하면 케이블 송전을 하면 뭐가 없어요? 유전 채손이 없어요. 그 다음에 또 좋은 게 뭐 있었어요? 표피 효과에 의한 손실이 없다. 마지막으로 뭐예요? 제일 중요한 거 비동기 연계가 가능하다 그랬어요. 주파수가 다른 선로도 연결할 수 있다. 이렇게 많아요. 이 중에 3개만 쓰라는 겁니다. 그죠? 이렇게 많은데 뭐 100개 쓰라는 거 아니에요. 이 중에 딱 3개만 써라 이런 얘기. 그럼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뭐예요? 3개만 딱 쓰는 겁니다. 120번이에요. 고압 진상용 콘덴서 설비의 설비 개통도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해라 그랬어요. 자, 1번. 1번의 명칭과 2차 전력 값을 쓰세요. 자, 1번을 봅시다. 1번의 명칭 뭐예요? 변류기네요. 변류기 2차 전류 얼마예요? 5A죠, CT. 자, 이건 너무 쉽고. 두 번째는요. 방전 시간. 2번은 보니까 뭐예요? 방전 코일이네요. 방전 시간은 5초 이내 몇 볼트? 50볼트 이하로 낮춰야 된다. 3번 SR. 직렬 리액터죠? 3번은 뭐예요? 제5고조파를 제거하기 위해서 쓴다. 자, 내부 고장, 그죠? 보호 방식은 많이 했죠. 앞에서도 있었어요. 과전류 보호 방식, 그죠? 과전류 보호 방식. 과전류에 대해서 보호한다. 과전압에 대해서 보호한다. 부족 전압한다. 이거는 전부 다 제가 뭐라 했어요? 개전기를 쓰는 방식이고 마지막으로 뭐야? 퓨즈에 의해서 보호를 할 수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문제 그죠? 콘덴서에 대한 문제 특히 많았어요. 공사기사는. 자, 전기 설비의 진학대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 사람이 접촉해서 발생하는 간접 접촉이에요. 아까 직접 접촉이 있었는데 그거는 뭐야? 사람이 직접 충전부에 단 거고 이건 고장에 의한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예방이나 보호법을 5가지를 쓰라는 거예요. 고장이 났을 때 보호법.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고장 난 설비에 전원을 차단해버리는 방법을 써야 돼요. 전원이 차단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맞아요? 그 다음에 설비를 이중절연이나 강화절연으로 하라 그랬어요. KEC에서 이제 새롭게 나온 내용이죠. 그 다음에 비도전성 장소에서의 작업을 해라. 전기가 그죠? 통하지 않는 비도전성 장소. 그 다음에 비접지에 부분적인 그죠? 등전이 본딩을 실시한다. 그렇죠? 그 다음에 전기적으로 여러 시스템이 같이 물리지 않고 분리시켜라 이런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가공 배전선을 가선할 때 전선 가선 시 실소요량은 일반적으로 평탄할 때는 어떻게 하냐? 전선 가선할 때 실소요량이에요. 뭐예요? 선로 긍장. 선로 긍장이라는 거는 얘하고 얘 사이 전선 딱 길이에요. 그럼 여기다가 3, 4이면 몇 가닥 갈 거야? 3가닥 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선의 가닥수, 조수, 가닥수라고 해도 되고요. 그죠? 그 다음에 평탄할 때는 얼마야? 1.02가 되겠죠. 자, 그래서 확인하세요, 이런 건. 긍장이 뭔지 모르면 안 돼요. 123번입니다.
그림 교환선은 배관의 명칭. 자, 1번, 2번, 3번 해봅시다. F2 17이에요. F2, 2종 금속재 가요 전선관이에요. V2는요, 경질 비닐 전선관이죠. 경질 비닐 전선관이에요. PF는 뭐예요? 합성 수지재 가요관입니다. 가요 전선관이라고 안 해도 돼요. 가요관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확인하세요. 요 세 가지. 얘들도 시험에 엄청 잘 나와요. 전선은 전부 다 2.5스케 하고요. 두 가닥씩 돼 있고요. 천장음표 배선했다. 요것도 이제 같이 공부하시면 되겠죠. 124번입니다. 전기기기 선정과 시설을 할 때 배선 설비 선정과 시공 시에 고려할 사항 5가지 쓰세요. 이게 이제 공사기사에 대한 아주 전형적인 내용이죠. 자, 그래서 배선 설비 선정과 시공인데 5가지를 쓰래요. 뭐 이런 거 쓸게요. 과전류에 대해서 보호가 돼야 된다. 과전압에 대해서 보호가 돼야 된다. 이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사고 났을 때 전류는 무슨 전류라고 그래요? 고장 전류에 대해서 보호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감전에 대해서 보호가 돼야 된다. 그 다음에 뭐예요? 열적 영향에 대해서 보호가 돼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요거 꼭 기억하세요. 그죠? 굉장히 중요하죠. 배선 설비할 때. (125번입니다) 시험 문제 정말 잘 나와요. 공부선요. 그렇죠? 일반 공부나 시험용 계측기예요. 그죠? 계측기계 손실료인데, 그렇죠? 요거들은 일반 공부나 시험용 계측기는 언제 쓰는 거예요? 상시에 쓰고요. 이거에 대한 건 뭐야? 직접 노무비의 몇 %까지? 3%까지 계상을 할 수 있다. 요 말을 써주시는 게 좋아요. 직접 노무비의 3%까지 계상한다는 거 꼭 기억하세요. 공구손료라는 게 시험 문제에 아무 얘기 없이 견적 낼 때 공구손료를 물어보면 당연히 그죠? 직접 노무비의 3%입니다. 자, 126번입니다. 자, 그림은 경환철에서부터 그죠? 현수회전을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경환철, 현수회전, 속회대, 볼시에클, 데드핸드 클램프 전선이에요. 자, 요거 뭐예요? 요거 보니까 뭐예요? 완금 1번. 아는 것만 씁시다. 2번 현수회전 여기 있네요. 요건 속회다이네요. 3번. 요건 데드핸드 클램프니까 5번. 맨 끝엔 전선이죠. 6번이에요. 요거 볼시에클만 하나 들어가는 거구나. 그렇죠? 1, 4, 2, 3, 5, 6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그죠? 이런 문제를 얘는 정말 그죠? 신사적인 거죠. 문제가 왜? 줬잖아요. 근데 답을 쓸 때 문제를 읽으세요. 명칭을 보기에 찾아 번호를 쓰라 그랬는데 또 이걸 쓰는 사람이 나와요. 오답철 됩니다. 꼭 기억하세요. 차단계 동작 책무에서 차단계 재투입할 경우에 전자기계로 해서 반발력 견뎌야 되는데 차단기의 전격 뭐라고요? 전격 투입 전류는 전격 차단 전류의 몇 배요? 2.5배라고 그랬습니다. 이건 차단기 정의할 때 나오죠, 그죠? 그래서 2.5배입니다. 이건 이제 정해진 규칙이죠, 규격이고요, 그죠? 128번입니다. 다음 도면을 보고요. 물음에 답하라 했어요. 야, 이거 여러분 우리 좋아하는 뭐예요? 노다지네요, 노다지. 자, 1번 지선에 시선한 거죠. 자, 보통 지선이에요. 1번부터 하나씩 해봅시다. 몇 번까지 있어요? 8번, 9번까지 있네요. 자, 1번 소선에 지선의 최소 가닥수는 몇 가닥이에요? 2.6mm 몇 가닥? 3가닥 이상이에요. 2번 소선으로 금속선을 사용할 경우 몇 mm다? 2.6mm. 제가 금방 얘기했죠? 2.6mm. 자, 세 번째 B의 깊이. B의 깊이는 뭐냐? 전주 근가의 깊이가 얼마요? 0.5. 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뭐야? D의 깊이. D의 깊이는 지선 근가하고의 깊이예요. 얼마라고요? 1.5라 그랬습니다. 지선 근가 쓸 때 1.5고 전주 근가하고 똑같은 높이 아니에요. 이 그림을 더 이렇게 밑으로 그려야 되는 거죠. 자, 다섯 번째 E의 명칭. E는 뭐예요? 지선 근가하고 지선하고 연결했던 얘를 뭐라 했어요? 지선, 로드 이렇게 쓰던데 그래도 돼요. 뭐 관계는 없어요. 그 다음에
7번입니다. 6번입니다. H 간격은 몇 m냐? 요 간격 몇 m야? 전주가 그저 10m니까 전주에 얼마 하시면 돼요? 2분의 1 하면 된다 그랬어요. 전주 높이에 5m가 되겠죠. 그래서 여섯 번째는 5m가 됩니다. 그 여섯 번째 문제는요. 여섯 번째 문제는 계산식을 안 써도 관계는 없어요. 여기 계산식 쓰라는 얘기가 없으니까. 콘크리트 전주가 10m면 땅에 묻히는 깊이. 이거 뭐 10m에 전장이 6분의 1. 어휴, 이건 안 할 뻔했네. 그래서 얼마야? 1.67. 그 다음에 여기는 2.5m. 지선의 안전율은 2.5예요. 네, 그래서 총 9개의 문제였죠. 이런 문제는요, 여러분들이 시험 문제 나오면요, 와, 나 이번에 시험에 붙여주는 것 같아. 이런 마음을 가져야 되죠. 자, 가차 단계 특징을, 그죠? 5가지 쓰라 했어요. 여기서 언제 가스 차단기의 SF6 가스의 특징을 쓰라는 게 아니에요. GCB, 그죠? 가스 차단기의 특징을 쓰라는 거예요. 가스 차단기는 일단은 뭐예요? 밀폐 구조입니다. 완전히 밀폐를 시켜야 된다 했어요. 그래서 밀폐 구조니까 소음이 적다는 거예요. 안정성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절연거리가 공기에 비해서 절연내력이 2배, 3배이기 때문에 절연거리를 적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한다고요? 차단기 소형화가 가능하다. 그렇죠? 그 다음에 근거리 고장 같은데 이런 가혹한 조건에서도 차단 성능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에 SF6가요 불연성이기 때문에 화재 우려가 적다는 거예요. 난연성이라고 돼 있는 책도 있는데 불연성이나 난연성이나 뭐 거의 불은 더 이상 안 붙는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죠? 가장 중요한 거 SF6의 특징 중에 아크 소호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다. 그렇죠? 그래서 이상전압 발생이 적다 이거죠.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이런 거 5가지, 그죠? 이 SF6 가스 차단기 이런 거에 특징을 쓰라고 하면 기회가 돼야 되는데 이걸 생각이 안 난다고 못 쓴다고 할 정도 같으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130번입니다. 다음 그림과 같은 상판부 등에 의한 하중을 집안에 전달하는 구조로서 역T자형 구조죠. 역T자는 이제 이렇게 T자를 썼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역T자. 배다기초, 강제기초, 직매기초 등으로 말하는 기초의 종류. 역T형이라고 답을 쓸 게 아니라 역T자형, 오고 콘크리트, 배다, 직매를 얘기하는 거. 이걸 뭐라 한다? 직접 기초라고 그래요. 우물 기초나 말뚝 기초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직접 기초의 종류가 역T자형, 오고 콘크리트, 배다 이렇게 있다 이런 얘기죠. 131번입니다. 그림과 같은 전기 설비를 그죠 명칭과 요거 뭐예요? 요거 우리가 뭐였어요? 전력용 콘덴서예요. 전력용 콘덴서는요 대부분 유입식이 대부분이라고 했어요. 잊지 마시고요. 전력용 콘덴서 사용할 때 효과 역률 개선이죠. 역률 개선이에요. 그래서 뭐 했어요? 전력용 콘덴서는 역률 개선이니까 전력 손실이 감소하고요. 전압 강화가 감소하고요. 설비 용량에 여유분이 생기고요. 전기 요금이 절감된다 이거죠. 그런데 여러분들 한 가지 오해를 없애려면 어떻게 하면 이 앞에 역률 향상으로 인한 그렇죠? 전력 손실 감소, 역률 향상으로 인한 전압 강화 감소 이렇게 쓰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그렇게 써면 그렇게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안 써도 관계는 없지만 쓰는 게 좋다는 생각은 듭니다. 132번입니다. 조명 등급의 용어에서 그죠? 3등급 기구 뭐예요? 3등급 이 시험에 많이 나왔죠. 교류에서요. 전격 전압이 30V 이하인 그죠? 이하인 전원에 접속되는 기구예요. 그러면 교류 30V니까 얼마나 그죠? 안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등급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요거 꼭 기억하세요. 3등급은 시험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133번입니다. LP해자나 현수해자를 사용한 전기설비에서 활선할 때 작업권 밖으로 밀어낼 때 쓰는 거 이걸 뭐라요? 활선용 공구를?
와이어 통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왔죠. 와이어 통은 뭐 언제든지 시험 문제 낼 수 있습니다. 자, 전력선의 2도 설계시에요. 부하 계수를 설명하고 합성하죽, 전선자중, 피빙의 중량, 풍합하중 등에 의해서 부하 계수를 구하는 산수식을 써라 이거예요. 근데 여기 다 써져 있어요. 합성하중은 WS, W는 전선자중, WI는 피빙의 빙선 중량, WW는 뭐야? 풍합하중이에요. 부하 계수라고 하는 것은 이 하중은 단위 길이당이거든요. 뭐예요? 킬로그램 퍼 미터니까요. 그죠? 이도할 때 배웠죠? 그래서 얘들은 단위 길이당 합성 하중과 부하니까요. 전선에 대한 거죠. 자중의 비를 나타낸 거다. 자, 그러면 부하 계수를 우리가 산술식으로 표현해보자. 전체 합성 하중에 대해서 뭐예요? 전선 자중 W에 대한 얘기다. 됐습니까? 맞아요? 이렇게 다 틀린 거야. 계수인데 생각해보세요. 계수인데 뭐예요? 전선 자중에 대해서 합성 하중의 비예요. 합성 하중에 대해서 전선 자중의 비다 이런 얘기죠. 전선 자중이고요. 여기는 뭐예요? 전선 자중 그 다음에 빙설 하중, 수직 하중하고 수평 하중 W의 W입니다. 여기 있는 거대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명기구 배광에 따른 조명 방식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 직접 조명, 그 다음에 간접 조명, 전반 확산 조명 이 세 가지라 그랬어요. 그런데 직접 다음이 뭐가 있어요? 반직접이 있었고요. 간접 앞에는 반간접이 있다 그랬다고. 그러니까 요 두 가지는 빼버리고 요 세 개만 쓴 건데요. 5가지 쓰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5가지를 다 외워두시는 게 도움이 된다 그죠? 기억하세요. 136번입니다. 변전소형 기계기구에서 50일에 P하고요. 이 변전소는요. 변전소는 이렇게 변전소 변압기가 있으면 보통 MTR이라고 그러거든요. 메인 트랜스라고 그래요. MTR이라고 많이 쓰는데 요건 이제 변전소의 변압기를 주변압기를 우리는 MTR이라고 부르죠. 일반적으로. 자, 51이면요. 그죠? 50일은 과전류 계정기인데 MTR 변전소라고 해놨어요. 그래서 MTR 1차 측에 시설되는 과전류 계전기를 나타낸다. MTR이라고 안 하고 변전소 주변압기 1차 측 이렇게 해도 돼요. 관계없습니다. 자, 두 번째는요. 50일의 N은 중성점 과전류 계전기입니다. 자, 그래서 과전류 계전기는 다 알아요. 왜냐면 51번이라고 이미 해놨기 때문에 문제에서. 그렇지만 P는 뭐다? 1차 측에 대한 얘기고. 130, 그죠? 7번입니다. 버스덕트의 종류를 3가지 적어라 그랬어요. 우리 많이 했죠? 뭐요? 피더 버스덕트. 도중에 부하를 붙일 수 없고. 그 다음에 뭐예요? 플러그인 버스덕트. 도중에 부하를 연결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동용으로 쓰는 건 뭐예요? 트롤리 버스덕트. 그 외에도 많죠. 익스펜션 버스덕트도 있고요. 그죠? 맞아요. 트랜스포지션. 뭐라 했어요? 연가용. 그죠? 버스덕트도 있다 그랬어요. 3가지만 적으래서 제가 3가지만 적었습니다. 138번입니다. 애자와 같은 유기전염 재료가 오손되면 표면에 흐르는 누선 전일 때 미소 방전이 생기는데 그 결과 절연물 표면에는 절연물이 탄화돼 버리니까 도전로가 형성이 된다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그래요? 우리 왜 산에 이렇게 다닐 때 트레킹 한다고 하잖아요. 그 트레킹 경로라고 부르는 거죠. 이 트레킹 형성된 애자를 그대로 발전하면 결국은 섬락이 생기고 불꽃이 튀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절연 파괴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기억하세요? 트레킹에 대한 거 그죠? 제가 시험 문제 누가 냈는지 모르지만 트레킹에 대한 거 내놓은 거 보고 야, 이 사람은 정말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딱 그런 내용이죠. 139번입니다. 비례기 공사 흐름도에서 그죠? 1번하고 2번을 완성하라 그랬어요. 근데 보니까 문제가 피레기 부품 확인하고 피레기 점검하고 피레기 설치해 버렸어요. 그 다음에 접지하는 거거든요. 그럼 1번은 뭐예요? 피레기 설치하려면 뭐예요?
피레기를 조립해야 되겠네요. 두 번째는 피레기 설치하고 나서 접지극 쓰려면 뭐야? 아, 리드선을 연결해야 되겠죠. 요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꼭 확인하세요. 요 두 가지 정도는 여러분들이 외워두시면 그래도 4점짜리 정도로 잘 가져갑니다. 그죠? 140번입니다. 차단기의 종류예요. 이건 안 써도 되겠죠? 배선 차단기, 진공 차단기, 기중 차단기, 공기 차단기, 자기 차단기입니다. 자, 이 정도는 뭐 충분히 맞히죠, 여러분들이. 141번이에요. 철거 손실률입니다. 시험 문제 나오기 제일 좋은 게 얘죠. 철거 손실률. 자, 철거 손실률은요. 우리는 전기 설비 공사에서 철거 시에 폐자재를 환입을 해요. 그죠? 폐자재를 환입을 하는데 가져와야 되는데 이때 이제 재료의 파손이나 망가져 버리거나 그죠? 손실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죠? 일부 부식이 있다든지 할 때 손실률을 적용하는 것을 뭐라고 한다? 철거 손실률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철거는 뭐 20%, 재사용 철거는 50%. 재사용 철거는 뭐야? 다음에 쓰기 위해서 얌전히 뜨더라 이거죠. 그래서 그런 얘기입니다. 막 부시면 그죠? 철거 손실률도 문제되죠. 대용량의 변압기의 내부 고장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를 5가지만 쓰라 했어요. 우리가 이제 대용량 변압기는 이제 전기적으로 보호하기 위해서는 비율 차동 개전기를 쓰고요. 그 다음에 기계적으로 보호를 하기 위해서 쓰는 게 제가 뭐라 했어요? 부홀츠 개전기 하고요. 충격, 압력 개전기 하고요. 그죠? 방압 안전장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온도 개전기, 그 기름의 온도죠. 유온도죠. 기름의 온도 개전기를 써도 되지만 그냥 이걸 안 쓰고요. 여기다 그냥 과전류 개전기를 써도 무방하다 이거예요. 사실은 이것만 쓰는 건 아니고 과전류 개전기도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답을 이걸로 달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습니다. 그죠? 꼭 그렇게 밑에다 그죠? 유온도 개전기 이런 거 넣어도 상관없습니다. 그죠? 기름의 온도. 143번입니다. 저압 진상용 콘덴서를 옥내에 시설하는 것은 무슨 장소 또는 무슨 장소, 총한 장소 피해라 뭐야. 일단 습기가 많은 장소. 두 번째 뭐야? 물기가 1번하고 2번은 바꿔 쓴다 그래서 뭐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습기가 많고 물기가 있는 장소는 피하고 주유 온도 몇 도요? 주유 온도에 대해서만 체크하시면 되죠. 몇 도예요? 40도씨죠. 굉장히 뜨겁다는 거죠. 그죠? 이런 데는 콘덴서 시설하지 마라 이거죠. 144번입니다. 37번은요, 부족전류 개전기예요. 37번은 UCR입니다. 부족전류 개전기예요. 그러면 37의 A는 뭐야? 교류 부족전류 개전기. 37의 D는 뭐야? 직류예요. 37의 F가 문제인 거죠. F는 이 F가 퓨즈거든요. 퓨즈가 용단되면 동작하는 퓨즈 용단 개전기입니다. 이런 거는 좀 확인하셔야 되겠죠. (145번입니다) 가공송전선로의 경우에 몇 메타 이상인 경우에는 철탑에 항공 표식으로 해놔. 몇 메타였어요? 60m라고요. 그래서 60m 넘어가면, 그렇죠, 60m 넘으면 20층 높이 넘어가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항공 표시구를 어디다 시설해요? 가공지선에다 시설하죠. 여러분들 이게 철탑이 이렇게 있으면 전선로가 이렇게 지나가고 맨 위에 가공지선 지나갈 때 중간에 이렇게 공이 하나 이렇게씩 떠 있다고. 이걸 뭐라 그래? 항공 표시구라고 그래요. 뭐는 철탑의 비행 규격에 따라서, 그죠? 항공 장애 표시등, 그죠? 항공장애 표시등은 철탑 높이나 비행 구역에 따라서 정해진다. 이 내용은요, 전기법에 있는 건 아니고요, 항공법에 있습니다. 항공법에. 이건 제가 볼 때는 누가 뭐 송전 쪽 감리를 했다든지 이런 분이 이거 출제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자, 부분방전. 전력기기가 대용량화되면서 기기의 부분방전 여부가 기기 수명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부분방전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 했어요. 부분방전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부분적인 방전은 도체가 된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체 절연물 같은 거에 에어갭, 공극, 공기가 있는 부분에, 그죠? 고체 절연체는 절연 성능이 우수한데 공기가 섞이면 그것 때문에 절연이 떨어지니까 공극이나, 그 다음에 액체 절연물 같은 경우에 방울이 생긴 거예요. 그죠? 기체가 들어있는 방울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것들, 그죠? 그 다음에 이종 절연물에 같으면 두 가지 종류 이상의 절연물에 같은 경우에는 접촉면, 이런 데서 그죠? 이런 데서 불완전하게 발생하는, 그렇죠? 불완전하게 발생하는 절연 파괴예요. 이런 절연 파괴가 결국, 그죠? 절연 파괴가 뭘로 일어난다? 방전으로 일어나는 걸 뭐라 한다? 부분방전이라고 그래요. 이 문제는 부분방전이 어디서 일어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꼭 기억하세요. 147번입니다. 다음 심벌의 명칭. 누름 버튼이네요. 누름 버튼은 좋은데 벽부지로 돼 있는 거죠? 옆에 색칠되어 있으니까, 그죠? 벽부지를 빼서 또 틀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잘 확인하시고요. 148번입니다. A, B의 차이점이에요. A는 뭐예요? 전력량계고요. B도 전력량계예요. 얘는 뭐예요? 상자들이죠. 후두부지라고 써도 되는데 상자들이라고 쓰시면 제일 편하죠. 그래서 둘 다 전력량계였고 하나는 상자들이, 하나는 상자들이, 하나는 그냥이었다, 이 얘기예요. 자, 배전솔로에서 전압을 조정하는 방법 4가지입니다. 자, 배전솔로에서 전압 조정하는 건 우리는 3가지만 배웠거든요. 승합기, 말단의 전압 강화 보사, 그 다음에 유도 전압 조정기, 부하 변동이 극심한 경우, 그 다음에 3번째가 뭐냐면 바로 주상 변압기에 탭을 조정해 주는 거고요. 4번째는요, LDC를 쓰는 거예요. 솔로에 전압 강화 보상기를 써서, 이거를 라인, 솔로, 드롭, 전압 강화, 그죠? 컴펜세이터, 보상기. 그래서 LDC라고 쓰죠. LDC, 그죠? 그래서 3가지 쓰라는 문제가 많았는데 4가지 쓰라기 때문에 LDC까지 포함한 겁니다. 그렇죠? LDC는 필기 시험 볼 때 있었어요. 뭐냐면 솔로에 전압 강화를 보상하면서 솔로 전압을 조정하는 것들이다 라고 했어요. 150번입니다. 한국전기설비 규정에 의해서 과전류 차단기 퓨즈 시설하면 안 되는 거 뭐예요? 접지공사에 접지도체예요. 접지선이 끊어져 버리면, 퓨즈가 끊어져 버리면 접지 안 된 거죠. 그 다음에 다선식 전로에 중성선이에요. 그렇죠? 그 다음에 고압이나 특고압과 결합한, 정확하게 했었어요. 저압 가공전선로에, 그죠? 저압 가공전선로에, 그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면 특고압하고 고압하고 결합한, 그죠? 그죠? 고압 특고압과, 정확하게 저도 씁시다. 오랜만에 정확하게 씁시다. 저압전로를 결합하는 변압기예요. 변압기. 그렇죠? 전로의 일부에 접지공사가 돼 있는 경우에요. 그죠? 접지공사란 저압 가공 전선로의 접지 측 전선이에요. 그래서 대부분은 여기서부터 쓰거든요. 전로의 일부의 접지공사란 요것만 쓰는데 정확하게 하면 앞에 다 써야 맞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에 디테일에서 틀려버릴 수 있다. 그죠? 그러니까 좀 정확하게, 법규는 법규입니다. 정확하게 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확인하시기 바랍니다.